선생님 북한에 계실 때 5.18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군대 복무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가 남조선 방송을 계속 보도했어요. 그것이 아마 한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예. 근데 원래 북한에서 남조선 TV를 방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수십 년 만에 그 아마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처음 그렇게 방영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그럼 선생님 그때 당시에 군 어디에서 복무를 하셨습니까? 그때 나는 그 북한의 이제 최전년에서 복무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남조선 TV를 5.18 관련돼서 방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 반응이라든지 또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 그 TV를 봤을 때 남조선은 과거에는 정말 못 살고 그 굶주린다고 이제 배웠는데 보니까 도시가 아스팔트가 돼 있고 예. 그 시위에 참가하는 그 학생들 또는 시민들이 네. 뭐 옷도 잘 입고 신발도 잘 신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옆에 그 군인 동료들도 한국이 저렇게 못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 얘기를 했었고 네. 또 그렇게 반정부 폭동이 벌어진다고 이제 네. 그 TV가 선전하니까 네. 남한에서도 저렇게 자기 정부를 반대해서 투쟁할 수 있구나.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구나 하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광주의 시민군 또 계엄군 대치 상태를 보면서 북한 군 간부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우리 그 중대장이 하나 그 치가 강공군관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배운 유격전술하고 같다 길더라고. 유격전술하고 같다고. 네. 근데 그 유격전술이 뭐냐면 네. 동쪽에 수경하고 있는 일본군, 네. 서쪽에 수경하고 있는 일본군 사이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네. 양쪽에다 총을 쏘게 되면 네. 그게 빠지면 네. 밤새 그 아군끼리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광주 사태도 네.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들어가서 네. 시민군 쪽으로도 총을 쏘고 음. 또 계엄군 쪽으로 총을 쏘고 빠졌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총격전이 벌어졌다. 근데 네, 이게 네. 아주 심플하게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 똑같다 길더라고. 예.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중간에서 결국은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를 이간질해서 맞불을 놨다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그때 나보다 더 나이도 있고 이제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어떻게 대학생들이 총을 칠 수가 있나? 네. 대학생들이 어디서 저 무기고에서 총을 훔칠 수 있나? 뺏을 수 있나? 네, 네.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들어갔다.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그게 우리 전투원들이 들어가서 네, 네. 조직하는 거다. 어, 그래서 아마 그 TV도 그래서 방영하지 않나. 만약 우리 전투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지도부가 지도하지 않았다면 네, 네. 이 TV 방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예, 맞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또 솔직히 이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 무기고를 탈취하고 무장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북한에서 이 청년 대학생들을 볼 때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니 이거는 뭐냐면 그 신입병사들 훈련시킨 사람들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총을 다루는 법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총에 들어올 네. 때는 네, 네. 그것도 신입병사들 총 다루는 법을 뭐 한 달 배워줘가지고 총을 다루는데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대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총을 쏘고 뭐 이제 하니까 이거는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예리하게 말하더라고. 난 그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네.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주 예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TV도 방영해주고 또 북한에서도 이런 5.18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민주화라는 민자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네. 반정부 투쟁, 네. 그러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 음. 학생들이 폭동, 시민들의 폭동 이렇게 네. 그 폭동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묘사가 뭐냐면 네.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남조선이 네. 이제 뒤집힌다는 어떤 뉘앙스를 이제 전달했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후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뭐 인민봉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동신문이나 또 근데 이게 민주화라는 표현은 안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네, 역으로 북한에서도 그렇게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면 조건을 바꿀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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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민주화라는 표현은 절대 안 쓴다고. 내가 북한에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네, 네. 이 민주화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5.18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또 선전, 무슨 이런 그 강연 같은 것도 합니까? 네, 이 5월 달에 되면은 5.18 기념 중앙보고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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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나도 몇 번 참가했어요, 네, 이제. 네. 근데 이런 중앙보고대라는 건 지도자가 직접 지시하거나 지도자가 직접 조치하지 않은 그런 걸 중앙보고대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그 지도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앙보고대인데 네. 이걸 매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도 보면은 내용이 지금 이것이 남조선 혁명 세력이 네, 그 남한 정부를 반대해서 이렇게 그 폭동을 일으키고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북한 그 정권하고 호흡이 맞는 혁명 세력이지요, 뭐 이제 남조선 혁명 세력. 남조선 그렇게 통일 묘사하더라고. 혁명 예. 세력. 네. 그렇죠. 남조선 통일 혁명 세력으로 묘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중앙보고대라는 거는 북한에서도 거의 지도자의 업적이나 지도자와 연관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남조선에서 어떤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또 남조선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또 남조선 인민들이 뭐 희생이 됐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보고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39실 창립 때에도 네. 김정일이 직접 조직했는데 네. 이것도 10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중앙보고대를. 네, 네. 근데 이거 5.17 보고대는 네. 자주 하더라고. 네, 매년 네. 하는지 하여튼 그 계기 때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몇 번 참가했다고. 네, 그게. 네. 최근에 보니까 5.18 관련돼서 뭐 최근에는 아닌 것 같은데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13돌 뭐 14돌 이렇게 이 보고대회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내가 몇 번 참가했다니까. 그 인민문화공전에서 네. 그 5.18 중앙기념보고대에 참가하면 거기에 그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김종림 비서가 등장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정역 부부장도 등장했고 네, 하여튼 네. 그래 통일전선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중림 비서라는 사람은 이제 대남 공작을 그 80년대 주도했던 사람이죠. 70년대, 80년대. 그 사람이 90년대 초까지 아마 있었어요. 김종림 비서의 아들이 우리 아빠도 같이 살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대남 공작의 원로기 때문에 네. 사실 나이가 돼도 퇴직시키지 않고, 네. 근로단체 비서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그 사람이 파견한 간첩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조직한 요게 한국의 남한의 그 혁명 세력이 획득하니까 네. 그 사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다루지 않더라고. 예. 그럼 그 당시에 이제 5.18의 사태 이후에 북한 또 평양 지도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내가 이제 그때 당시 평양에 없었는데 10년대 이제 네. 우리 옆집에 이제 그 중앙당에 근무하던 여성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퇴직했는데. 네네. 예, 그분이 이제 그 퇴직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네. 그때 80년 그 5월 달에 네. 그 목난간이 가지섰대요. 목난간이. 새로 건립이 된 거죠? 새로 목난간. 건립됐대요. 목난간이 80년대에 새로 건립됐는데 그 5.18 전투에 참가했던 전투원들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 동성교 있는 데부터 이제 보통문 사이를 다 차단했대. 네. 그 자동차 못 들어게 다 차단하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그분이 아마 거기에 참가했던 것 같아. 이제 얘기하는 네. 거 보니까. 네네.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그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더 많은 전투들 내려보낼 걸 잘못했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연회가 진행됐는데 거기 참가자들한테 다 공화국 용칭을 줬대. 그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은 있지요. 죽은 사람들은 네. 순환공항 나가는 옆에 이제 그 인민군 영웅들 열사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거기에 내가 2번 갔는데 이제 그게 해설자가 말하더라고. 네. 거기 묘지에 그 어느 전투에 참가했다는 그 표식이 없이 네. 이름만 있는 전투 영웅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있는 전투 영웅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베트남 전쟁에 갔던 사람들 이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써 있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리비아 뭐 전투면 리비아 전투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전투에 참가했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남선 혁명 하러 갔던 전투원들에 대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설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목란간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의 영빈관처럼 이제 국가 수반들 또 중요한 인사들을 모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연회를 대대적으로 차렸고 또 그 연회를 차린 후에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또 이 참여 전투원들은 이 인민군 열사묘에 안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전투에 참가했다는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남조선 혁명 때문에 남조선에서 전투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해설자가 말하더라고. 해설자가 어, 내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건 이름이 없나니까 그 남조선 혁명을 하다가 네. 희생된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 중앙보고대회도 하고 이 목란간에서 이런 연회도 차리고 또 남조선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영웅으로 열사묘에도 하고 남조선 관련된 사태들이 다 이 북한 지도자 그 당시 김정일이 후계자를 다 되고 또 김정일이 직접적으로 지도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 보면은 네. 그 김정일이 사실상 정권을 다 인수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80년대. 네네.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남조선 TV를 일주일간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군대 네, 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내가 훗날에 이제 그 보니까 그 중앙 TV를 방영하는 거는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절대 못해요. 아, 네, 네. 김정일이 사인해 있구나. 김정일이 지시해서 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일주일간 계속 매일과 같이 광주 사태를 이제 중앙 TV가 내보낸 것은 이건 김정일이 자기가 어떤 자신감이 붙은 자기가 지휘하는 전투라고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어느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럼 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TV를 방영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것 딱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광주 사태 그때만 방영한 거죠. 뭐 다른 이제 뭐 60년대 뭐 이승만 반대나 또 다른 이런 그 남조선에서 사태 관련돼서 방영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건 없고 이제 이게 딱 광주 사태만 했는데 네. 그러면 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분위기 이제 이래하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네. 주의관들이 많은 분위기라든지 네. 또 이후에 평양에 와서 내가 듣는 얘기들이 보면 네. 이건 확실히 우리 지도자가 조직에서 네. 남조선 혁명을 벌렸구나 하는 생각을 다 하는데 이건 나 하나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5.18 그 중앙보고대에 가는데 이제 인민문화공전의 삼토석 국장인데 3,000명이 다 그런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북한군 5.18 1980년대 북한군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에 당장 이제 쳐들어 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그때부터 조금 돌리게 되면은 79년도 10월 달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로서는 나라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 좀 상상하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이때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국 통일하면 되지 않나. 네, 네. 이렇게 했다고 조국 통일해야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내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네. 정군의 비상 경제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갱도에 들어가고 뭐 이제 철갑 뭐 수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뭐 전투 식량을 다 그 7일분 다 네. 이제 그 배낭에 착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명령만 내리면 떠난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뭐가 있냐면 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숨에 달려가 이제 그 남조선 이걸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겠다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매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 광주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조선중앙 TV가 방영을 하고, 그 끝난 뒤에도 이 노래를 계속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령의 명령만 내리면 단숨에 달려가서 네. 그 적들을 무찌르고 조국을 통일하겠다. 네, 네.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정말 뭔가 좀 터지면 네. 북한군이 돌격할 준비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제 이 광주 사태 전에도 이 북한에 도발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땅굴도 있고 계속 이 전투원들이 드나들고요. 선생님도 그런 걸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70년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70년대 군대 복무를 했으니까, 네, 네. 그때 보면은 우리 북한군의 그 전투원들이 그 내가 있던 데가 모자봉 앞에 모자봉 초소라는데 그 모자봉 초소가 통로예요. 이제 남조선에 나간 통로. 아, 네. 거기에 보면 나이가 이제 한 30대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네. 뭐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네. 30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10대 명씩 졸래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는 거 본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전투원장이더라고. 네. 또 한국 남성군도 또 우리 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전투를 벌려서 이제 병실이 두 개가 이제 그 남선 군대가 와서 이제 총을 쏘고 뭐 이제 폭탄 터뜨리고 해가지고 이제 파괴된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 당시 네. 보면. 그러니까 교전이 벌어졌네요, 그 안에서. 그렇지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은 북한 정권이 생겨서부터 계속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당시에 북한에서 그렇게 전투원들도 많이 내려보내고, 자, 남조선을 혁명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북한에서는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그 도발도 계속하고 또 한국이 도발에 말려들기를 바라면서 교전도 계속 벌리고 결국은 남조선 그 뭐 민주화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동원해서 반정부 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유도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활동을 계속 한 거죠, 북한이. 대남 공작을. 대외를 맡고 있는 간부들하고 좀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게 기본 사명이 뭐냐면 네. 대남공작 사명이 네. 남한 사회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통일하는 그 혁명 세력으로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 목적이 파괴라고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거. 근데 이 와해 파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폭동 일으키는 게. 예. 네네.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이 5.18 관련돼서 사실은 5.18 뭐 특별법도 제정되고 5.18 관련된 논란은 이제 유공자 명단도 이제 발표도 못하고 공개도 못하고 근데 토론도 못하게 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그걸 보면서 그 한국 정부가 5.18이 정말 그렇게 종이의 투쟁이고 민주화 투쟁이고 하면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약점이 있거나 네. 공개하면 안 될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네. 소련의 문서과에서 그 자료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네. 나도 이제 언젠가 북한이 해방되면 뭐 그것이 3년 후에 되겠는지 5년 후에 되겠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 북한이 해방되면은 노동당 문서과에서 이것이 다 나온다고 봐요. 5.18 관련된 문서가 다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5.18뿐만 아니라 남조선 혁명과 관련된 네. 이게 남조선에 그 있는 현재 정치인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연결됐다는 것이 다 나온다고 본단 말이에요. 네. 예, 북한은 이걸 다 꼼꼼히 다 기록해 놓고 딱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이 지금 현재 이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되나? 네. 그건 역사의 반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역사의 반역.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의 진실은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또 지금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이 5.18을 5.18 정신으로 넣겠다고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 5.18에 희생된 사람들, 네. 5.18 때 이제 그 유공자 희생된 사람들이 네. 뭐 대학생이나 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군인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네. 나라의 정체성이 뭐나 네. 네. 5.18에 희생된 사람들이 적은 누구나 네. 적은 북한군이 아니고 남한군이란 말이에요. 남한의 대한민국 국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5.18 광주 시민이 맞섰던 것이 국군이고 계엄군이고 또 계엄군을 반대해서 정부를 반대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의 적군이 국군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5.18의 그 정신을 박아내면 네. 어느 순간 이제 북한군이 들어오고 네. 남한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남한 국민들이 네. 누구 편에 서겠는가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18 정신은 도대체 어느 북한군의 편이냐, 남한군의 편이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뭐.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뭐 정치 교육이 잘 안 돼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북한에서 수십 년간 정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벌써 이 문제를 설정할 때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적은 누군가부터 생각되더라고. 그렇죠. 네. 5.18에 희생된 사람들은 네. 대한민국 국군을 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뭐 네.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군이 적이라고. 그러니까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네. 남한군을 지원하겠나 북한군을 지원하겠나 누구 편에 서겠나 하면 북한군의 편을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평가를 바로 해야 되고 이 정신을 내는 것도 잘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 이거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거는 이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이 바라는 거고.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또 다른 논란이 그러니까 이 주적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보당이라든지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북한이 주적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주적을 말 못하는 이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지금 뭐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제일 조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치인들이 북한을 향해서 적국이라고 말 못하는 거는 그 사람들 자체가 다 북한 정권에 약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 정권이 아마 그 약점을 터뜨리면 그 사람들은 정치 인생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 5.18 정신대로 하면은 결국은 국군이 적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뭐 북한은 김정은은 남한이 가장 제일 적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북한군을 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국군을 향해서 싸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매우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라고 나는 본단 말이에요.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또 5.18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인식과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